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상담 두 번째 시간 제1장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문제를 같이 가지고 나누어 봅니다. 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해서 성공하면 거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실패하면 다른 측면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성공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 부분 남성과 또 한 부분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늘 남성과 여성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주제를 우리 잘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1장 앞부분은 주로 성경적인 관점을 조금 다루게 됩니다. 물론 2장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부분은 성경적인 관점이 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 볼 때 가장 흥미있는 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또 세상의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 남성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 어렵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있어도 당당하게 또 행동하고 또 무엇이든지 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함께 있는 것과 또 홀로 있는 것에 굉장한 심리적인 역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 세대별 변화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춘기 때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중년기 때의 남성과 여성, 노년기 때의 남성과 여성,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지 관계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인간으로서 한 종류를 만들지 않고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남성을 이시, 여성을 이샤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남자, 여자가 하나로 말할 때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글과 주장들에 보면은 남성을 사람의 뇌에 비유한다면 여성은 사람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남성이 인간의 어떤 판단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성은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남성이 인간의 용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여성은 인간의 아량, 위안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 여성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여성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해하고 또 만져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남성은 지성적인 측면에 주목을 많이 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여성들은 감성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머릿속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성은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은 무엇인가 믿을 수 믿도록 만드는 반면에 여성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심리 또 여성의 심리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또 16절 최근의 성경보다도 예전에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을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성도 하나님의 심판, 남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땀을 흘려야지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제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남성의 심리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사건, 사물 그런 차원의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차원의 심리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여성들은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양육 중심, 감성 중심의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인 차이로 보면 남성이 좀 더 키가 크고 여성이 좀 작고 또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힘에 있어서도 남성이 좀 더 완력이 강하고 여성의 힘이 좀 더 약할 수 있겠죠. 신체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뇌의 차이, 뇌도 남성들이 1.5배 정도 더 클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문화적으로 각 국가별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계 사회도 있었지만 또 남성 중심의 사회 또 역사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남존 여비 사상에 묻혀서 여성들의 가치가 아주 낮았던 그런 경우도 있고 종교적으로 볼 때 오늘날도 힌두교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런 여성들의 차별 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차이에서도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분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활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주제에서 볼 때 남성들이 주로 원하는 그런 측면은 존경이라는 그런 측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존경받는다 이것을 남성 심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 감성, 사랑 이런 측면인데 비해서 남성들은 어떤 힘, 질서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존경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또 남성은 어떤 그룹이나 가정이나 어떤 모임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도 보면 어떤 충족감을 추구하고 충족감을 느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충족감이라는 것이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기쁨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마음에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자기가 할 책임을 다했을 때 오는 그런 만족감을 충족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집안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허전해서 아이들이 집안에 다 들어오고 함께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남성들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 남성이 가장 원하는 것과 다르게 여성들은 남성이 받는 존경보다는 어떤 애정, 사랑받기를 원한다. 애정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여성의 심리 속에 늘 관계와 사랑, 감성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남성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관계성 속에서 솔직하게 터놓는 대화,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많이 그룹 안에서 만나게 되면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성들보다 그쪽이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가족들에 대한 헌신적인 측면을 더 많이 기울이고 쏟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내 균형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남성이 여성들보다 물론 뭐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느낌이라든지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남성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성은 누군가에게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 또 그것에 대한 감정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의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자기가 그 어떤 존재, 그룹, 소속감 속에서 필요한 존재다라고 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나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부부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화 미스, 신화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긴 한데 그릇되고 잘못된 어떤 관습이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개념들이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오랜 전통 속에 우리 관념 속에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부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사랑하면 항상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must.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부부 간에 함께 살면서 사랑하면서도 싸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상관없이 언제나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부부간에 항상 정직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조금 아주 어떤 미미한 것들은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적게 주기 위해서 좋은 거짓말도 부부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보면 모든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하고 자기만의 여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부부관계 신화도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따로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과 따로 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서로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서로 동의해야 된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관점,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꼭 반드시 일치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신화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 잘못인지를 반드시 결정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덮고 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꼭 해 묻지 않더라도 또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 기능의 차이 속에서 특별히 이런 그 우뇌 기능과 좌뇌 기능, 이것은 보편적인 통계적인 사실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뇌 기능이 남성이 조금 우세한 경향이 있다. 좌뇌 기능은 여성이 조금 우세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향이 이런 경향이 있다. 우뇌는 감정을 주로 다스리죠. 반면에 좌뇌는 논리를 주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논리하고 언어하고 수학하고 비슷한 그런 경향성이 좌뇌 기능인데 여성들이 말을 남성들보다 잘하죠. 이런 측면에서 좌뇌 기능이 여성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큰 그림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다. 전체적인 틀을 잘 볼 수가 있다. 남성들도 좁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또 좌뇌인 경우는 세부 지향적인 그런 측면을 잘 본다. 우뇌는 상상력에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좌뇌는 사실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오히려 사실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히려 인투이션 한 상상력, 직관에 타고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뇌 기능은 상징이나 이미지에 더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좌뇌는 단어나 언어 기능이 더 탁월하다. 이러면 또 여성들이 훨씬 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뇌 기능은 미래와 현재에 더 많이 집중하고 좌뇌는 과거에 더 많이 집중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우뇌 기능이 철학과 종교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가들이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좌뇌 기능은 수학과 과학 지향이 더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수학을 다 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뇌 기능은 공간 지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활동, 운동, 또 예를 들어서 주차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공간 지각력이 뛰어납니다. 좌뇌 기능은 순서, 어떤 일, 또 사실에 대한 순서, 패턴, 지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뇌는 사물에 대한 인지 기능, 또 좌뇌는 이름 같은 것, 기능보다는 이름에 더 탁월한 기능이 좌뇌 기능이다. 우뇌 기능은 공상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반면에 좌뇌 기능은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뇌 기능은 충동적이고 그런
아주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기능이 강하다면 자원의 기능은 실용적이고 또 타협적인 그런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의 기능은 위험에 대한 것,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능력이 좀 더 탁월한 것이 운의 쪽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잔의 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 특별히 배우자 사이, 부부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차이보다는 서로의 주장과 자기를 닮으라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생각 관점 때문에 갈등을 많이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차이로 심리적, 정서적 차이가 있는 반면에 또 직관적인 차이도 있고 행동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지만은 여성들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성취하는 데 관심을 많이 쏟지만은 여성들은 정화시키는 데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있죠. 또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성들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상을 찾는 경향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성들은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은 여성들은 사실보다는 감성, 감정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남성들은 그래서 정보 교환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지만 여성들은 친밀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성적인 차이에서도 보면 남성들은 언제든지 쉽게 충동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여성들은 언제든지 충동을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월경 전후를 두고 이런 성적인 욕구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성적인 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정할 때 만족을 크게 느끼지만 여성들은 정서적 교감이 있을 때 오히려 만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성에게 없는 것이 여성에게 있고 여성에게 없는 것이 남성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추구하며 한 가정을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통하여 한 인간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가정 안에서 평생을 통하여 온전한 한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의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